안녕하세요. 시시한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숨은 인문학의 고수 작가 고석훈의 시시한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시한대학 총장 루댕입니다. 저 시시한대학 부총장 콩입니다. 고스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챕터, 네 번째 장,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 부총장님께서 조곤조곤 맛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자신에 대한 믿음. 의식세계는 일종의 착각이거나 하나의 가상적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현실이다. 칼 구스타프 융. 한 중년 주부에게서 들은 얘기다. TV를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TV를 보며 공부를 하고 있더란다. 그래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단다. 처음에는 TV 소리가 성가셨을 것이다. 어떡하나? 잠을 깨고 일어나 TV를 끄면 잠이 달아날 텐데. 고민하다 그녀의 몸은 명답을 내놓았다. 대입 준비생인 아들이 공부하는 걸로 하자. 아들이 TV를 켜놓고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몸은 이렇게 지혜롭다. 컴퓨터로 보면 어느 정도의 급일까? 항상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자신의 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은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 어느 순간 몸이 답을 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가는 몸이 주는 답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살면 안 된다. 된다.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걷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일 없음을 마냥 즐기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음에 환희를 느껴야 한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 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신화에서 보면 영웅들은 수수께끼를 풀고 영웅이 된다. 이때 그들은 항상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푼다. 항상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자세로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풀지 못할 인생의 수수께끼는 없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져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땡땡땡.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부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내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안의 영혼이 해답을 찾아준다. 일상의 문제는 머리로 답을 찾아도 되지만 인생의 큰 문제는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 좋습니다. 네. 또 뭐 우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이 책의 의도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저는 주시면. 제목이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잘 안 비치. 안 비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이제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4대 성인이 한 분이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법을 하죠.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런 얘기 하죠. 자신을 등불로. 그다음에 법등명.
또 법이란 게 우주의 이치죠. 이 우주의 이치에 의지해라. 이거죠. 근데 자신을 의지하는 거하고 우주의 이치에 의지하는 똑같죠. 내 안에 이치가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이치니까. 내 안에 내 그 자아는 이치가 아니죠. 에고는. 그래 에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깊은 마음에서는 우주 이치하고 이렇게 맞닿죠. 그래서 자등명, 법등령 얘기했지만 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 문제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콩이님께서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글을 읽고 참 뭐랄까 위로도 되면서 부담도 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를 믿기엔 불안함이 많아요. 아까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면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이 조마조마한 마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 참 그렇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적당한 그 답은 저거 같아요.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그게 나오죠. 노력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인류가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게 뭐 3만 년, 5만 년, 7년만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그 인류가 오스트랄피테쿠스 같은 300만이로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된 게 몇만 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인간이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미숙하죠, 인간이.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무술부처럼 가라! 이렇게 이제 석가가 이제 얘기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도달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죠. 아직 약하죠. 그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확실해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에고가 있죠. 우리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게 이제 에고거든요. 그 다음에 에고는 이제 사회 속에 나죠. 근데 에고 밑에 있는 깊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느껴지는 그 마음, 이게 이제 그 참나란 말도 하고 자기 셀프, 또 뭐 본성, 성령, 불성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세상 속에 나고 인간이 그 나의 참나는 이제 셀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에고를 믿지 말고 셀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는 세상은 이제 에고를 부추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소위 이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잖아요. 이럴 때는 계속 에고 갖고 따지잖아요. 사람을 딱 볼 때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건 에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뭐 아파트 사나 빌라 사나 딱 구분 이게 다 에고거든요. 그래서 에고를 되게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면 에고는 믿지 못해요. 내가 지금 그죠? 지금 내가 뭐가 있는데 에고가 있는데 난 남자야. 근데 남자라는 믿음이 뭐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에고는 되게 약해요. 내가 뭐 회사 과장이야. 그래도 과장은 언제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가 그 에고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다는 건 이제 셀프를 믿는 건데 아까 콩이님이 읽어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아무리 잠잘 때 그죠? TV 보고 잠잘 때도 우리 안에 무의식이 깊은 참나가 해결해 줘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이 할머니, 아주머니 예. 이분은 자신의 셀프를 이용했던 건가요? 이분도 몰랐죠. 무의식. 이분이 이제 수후에 무의식.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구나. 셀프가 막 엄청 거창하고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의식에서 나를 해주는 의미죠. 사실은. 이분이 이제 TV를 켜놓고 잠을 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 TV보다 잠을 자잖아요. 그 자는데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우면 이거를 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끄럽지만 그죠. 잠을 자게 하는 안에 무의식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TV를 공부한다 라고 해서 잠잘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노자가 그랬잖아요. 무의, 무불이. 하지 않으면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잠잘 때 TV 안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거냐, 안에 내면은. 그럼 그 힘을 믿는 게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거를 깨달으면 되게 이제 용기가 생기죠. 아우, 내 안에 큰 힘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거를 식기질 중에 하나가 누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석 시에 나와요. 백석이라는 유명한 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신이죠. 그분이 그 자이라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서 방랑을 하죠. 방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때 이분이 딱 깨달아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 수영할 때도 내가 수영하지 않아요. 물한테 복종할 때 수영하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도 거대한 흐름이 있죠. 그게 복종할 때 내가 잘 살 수 있죠. 자신의 믿음이란 건 나이지만 내 안에 있는 큰 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제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도 약간 이제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용어들이에요. 에고, 셀프, 자신, 자기, 참나, 뭐 성령, 불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언제 한번 정리를 쫙 해주셨거든.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좋아요. 그 용어를 한번 이렇게 예. 이거 누구 분류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그 추구이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칼 야스퍼스라는 그 독일의 지인이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 그분이 얘기하신 거죠. 추구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신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이 있잖아요. 이 정신의 중심이 있다. 그죠? 이 시대를 2500여 년 전이죠. 지금부터. 철기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이전에는 신화 시대였죠. 부족이 이렇게 살았죠. 모여서. 그때는 이제 자연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철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사회가 이제 힘들어져요. 철기로 전쟁을 하게 되고 땅을 뺏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가 전쟁 그 정도에 빠져요. 중국 같으면 춘추 중국 시대, 서양 같으면 소크라테스 시대죠. 소크라테스도 계속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렉산더가 천하 통일을 하잖아요. 중국은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죠. 이렇게 해서 전쟁 통해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가 등장해요. 그전에는 그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전에는 부족 사회니까 부족이 나를 설명 그만인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때 4대 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성에 의지해라. 그죠? 공자님은 본성에 의지해라. 그러죠. 본성이 본성, 천명이다. 본성, 천명지 천명. 위성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우주의 이치를 로고스라 그러고 그 로고스를 아는 로고스가 내 안에 있다. 이성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좀 후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뭐 예언가들이 있었죠. 그래. 이사야 뭐 그죠. 이런 예언가들이 하신 거를 예수님도 종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불성, 본성, 로고스 이런 게 크게 보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추구의 시대 그 암스트롱 그분이 책을 썼죠. 추구의 시대. 칼의 암스트롱. 그래서 이 인간의 정신의 축이 그때 내면의 힘을 믿으라는 게 정신의 축이에요. 내면의 힘. 예, 그게 여기서 지금 자신은 바로 내면의 힘이었던 거죠. 내면에, 오케이. 내면에 있는 불성, 성리는 저는 그거를 지금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정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셀프였군요. 한 게 바로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성령이었고 불교에서는 불성이었고 근데 그게 불성을 갖는다고 내가 항상 불성을 보이진 않아. 이게 찰나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점차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찰나 이게 무슨 그 순간은 내가 불성이 안 돼. 예를 들면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을 봤어. 치워실 탁 올라. 이거 본성적인 거라는 거야. 네. 이게 불심인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는 4대 성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순간은 내가 불심이지만 곧바로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뭐가 등장하냐 갑자기 에고가 등장해갖고 이건 분명히 사기일 거야 가짜일 거야 이거 안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하라는 거야. 나 자신 내면의 나를 믿어라. 그게 본성이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글이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선생님 수업 계속 들었었으니까 셀프란 말을 진짜 한 뭐 몇 번 들었을까? 한 200번 그치? 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 그런 뭐랄까 그 머릿속에 좀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딱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잠을 잘 때 좀 더 자고 싶어서 무의식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셀프다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이제 조금 그렇죠. 오기 시작했어요. 잠까지도 셀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도 그죠. 누구나 십자가 못 박으면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할 때가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런 경험도 그거 아닐까 싶어요. 뭐 잠을 자는데 한때 어린 시절인 것 같은데 아마 청소년기 넘어 대학교까지 꿈을 꾸는데 그게 무서운 거야. 죽는 꿈을 꿨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맨날 막 하도 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키 많이 컸을 텐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 하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꿈이야. 꿈에서 꿈을 아 이거 꿈에서 의식했구나. 꿈이야. 그럼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네요? 아니 그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의식 중에 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본성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건 뭐예요? 예, 꿈에서 본성까지는 꿈을 아니지만 본성의 명령을 들은 거죠. 응. 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 뭐냐? 그 다음부터 난 내 꿈은 날아다녔어. 오. 그걸 알면부터 나는 굉장히 자유로웠어. 그 의식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꿈이라는 아니에요? 게 잘 생각.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몽사몽해. 근데 이제 내가 계산적으로 이렇게 애고가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네. 애고하지 않고 무의식에서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오. 그래서 그것도 난 어쨌든 비슷한 예일 것 같아서 지금 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또, 지금까지 저는 이거 선생님이 셀프를 따라라, 뭐 네, 내 그런 내면에 말이야. 들여가라 한데 그치. 너무 막막했어요. 그치. 근데 근데 오늘 이걸 갑자기, 듣고 어. 나니까 좀 그냥 무의식, 그냥 무의서 마치 그냥 그 물에 힘 빼고 누워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나? 그래서 꼭 명상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좀 명상에서 다 그렇게 셀프를 만나는 시간인 거야. 물에서 오히려 힘주고 바둥거리면 그 아까 물 못 얘기하신 살거든요. 거고, 맞아. 진짜 빠지거든요. 그래서 힘 빼고 오히려 살살살살 하고 그 물의 흐름을 타야 이제 살 수 있듯이 그런 걸 생각하면 되나 좀 싶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거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려면 이제 말로 언어 개념으로 이해하면 힘든데 마음에 힘을 빼면 돼요. 그래서 그 장작에 의한 좌망이라 하면 되죠. 앉아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파도 치면 에고고요. 파도 안 치고 조용하면 셀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양명이 의한 심정리죠. 우리 마음. 마음 안에 있다. 근데 그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면은 셀프고 흔들리면 에고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쉬울 거예요. 야 배우세요. 멋있다. 아니 멋있어서. 아니 늘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와닿네. 그렇죠. 저도 갑자기 와닿아요. 응? 시끄러우면 애고고. 근데 여기도 이제 글에도 보시면 배 선생님이 25페이지에 이런 걸 썼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자세로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풀지 못할 인생의 수수께끼는 없다. 이게 사실 명상을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지. 저는 전에 그 이게 사실 들었는데, 명상이죠. 예, 로댕 조각품이 서울에서 전시한 적이 있대요. 예. 그때 중3 여학생이 전시를 보고서 30보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감수성이 예, 중학생 그 여학생이 중3 여학생이 보고 울 때는 뭐겠어요? 셀프가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로댕이 말한 조각품의 정신 생각하는 사람 그거하고 일치된 거죠. 그게 아무나 그렇겠냐고요. 그 친구가 그래도 뭔가 이제 발로 자꾸 미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대를 되게 이렇게 미숙하다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말 쓰잖아요. 미숙하다 아직 어린들 미성 그런데 그 이게 이 말이 생긴 산업사예요. 옛날 농경사회는 어른 아이 구분 안 하잖아요. 애들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은 기술을 익혀야지 사회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을 많이 쓰거든요, 현대. 근데 기술은 미성년 하지만은 그 정신의 그 위대한 고결한 그 마음은 10대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10대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때묻지 않은. 그럼요. 우리가 10대에 상상한 거를 일생 동안 부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성이한 거는 테크닉 기술에서 미숙한 거지. 그렇죠. 인간의 그 본성의 아름다움에서는 가장 뛰어날 때예요. 근데 그거조차 순치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0대를 대할 때 얘들은 무궁무진한 힘들을 믿고서 그렇죠. 접근하면은 믿어줘야 돼요. 이제 되죠. 믿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너무 말씀 주고 싶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우리 제가 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죠? 예, 네, 시간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머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가슴으로 하는 방법.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100원을 팔으면 200원이 남을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손님이 와서 10원을 더 달라고 하면 자꾸 이제 10원을 더 달라고 하면 자꾸 미는 어르신이시네. 방향 10원을 더 달라고 하면 사유고 내 90원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다 이렇게 퍼주는 마음으로 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도 저는 그런 나 자신 믿는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예. 장사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는 어쨌거나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보고서 이렇게 머리로 따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익.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 보면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되게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 이 식당은 성공하겠다. 되게 이렇게 맞지 않아요? 좀 이 식당 좀 힘들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문 닫는 식당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 주인이 손님을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좀 대하는 식당은 되게 성공을 해요. 근데 눈앞에 이익으로 대하는 식당은 되게 좀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 에고잖아요. 에고는 항상 흔들려요. 내 이익을 흔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잇는 주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식당을 하면은 그 우리가 마음이 꼬이죠. 고요할 때 마음은 어때요? 꼬여죠. 그 동양에서 약간 인의예지가 있고 진심이 있거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도 우리가 당장 살 때 이익을 노리는 사람이 이익에 성공할 것 같지만은 이익을 노리지 않고 그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의 믿음이란 건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사례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하면 장사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예. 주식 투자를 되게 해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도 우리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과연 셀프가 적용이 될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내가 100원을 집어넣고 110원이 올랐어. 거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애고인 거예요. 10원을 팔 거냐 말 거냐, 아, 20원에 그래요? 팔 거냐, 30원에 팔 거냐 이렇게. 예. 근데 내 자신 믿어요. 셀프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래서 맞나? 있을 진짜 수 있어요. 그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에고거든. 근데 좀 장기를 본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셀프로 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견뎌요. 그걸. 저는 실제로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아 너무 웃긴다. 제 셋째 동생이 정권회사 근무했거든요. 오케이. 그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주식에 돈 번 사람이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주식을 보면 무릎이 이렇게 아프대요. 그러면 그걸 사면 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주식 그 정부에 근무한 사람들이 돈 잃는 걸 많이 봤어요. 맞죠. 에고로 하는. 예. 그런데 거의 다 이제 이거.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흔히 그러잖아요. 뭐 이런 말은 비하하게는 듣지 마시고요. 그 아줌마들이 돈 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저도 들었어요. 그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아니면 주식- 그런 거 초심자의 행운 그렇죠. 이런 말도 그렇지. 있고.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 따져서 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머리는 이익을 잘 몰라요. 눈앞에 이익은 아는데 근데 그쵸. 셀프는 그 우리 안에 본성인데 이 본성적으로. 본성은 연결돼 있거든요. 우주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파수가 통한다 봐요. 그래서 아줌마 하면 이제 그 비하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아줌마들은 지식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갖는 느낌이 오히려 통한다는 거죠. 이건 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뭐 딱 통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점을 볼 때 무심한 사람이 오히려 주식도 딴다는 거. 지금 그거는 제 경험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뭐지? 에고로 보면 약간 앞에 있는 거. 예, 예. 앞에 눈앞에, 있는 예, 시각밖에 눈앞에 안 얘기죠. 보고 예. 이 셀프가 되게 멀리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자기도 모르게 네, 아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러니까 셀프는 우천지자니까 주파수가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더 가면 모르게. 이제 더 가면 이게 미토스일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히면 요즘 막힌 사회라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제 그런 정신병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고 중심을 사는 사람은
계속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손해예요. 음. 근데 에고로 아니고 그 셀프로 사는 사람은 당장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익이죠. 바둑으로 말하면은 그 계속 그 집을 이기고 부분에서는 그렇지. 근데 전체 판세 지는 건 지는, 똑같다 그렇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는 셀프, 우리 안에 그죠 어떤 무의식의 안에 있는 그 참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저는 그 이익이라 봐요. 크게 봐서 그죠. 이거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느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시면 아니요, 좋았어요. 뭐 네. 그러면 뭐 또 마무리 질 거 없으시면 예, 오늘 네 번째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 셀프, 그죠? 내면의 나를 믿어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